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여왕 생일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12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여왕 생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 금방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죠. 여왕 생일이라는 공휴일과 여왕이 태어난 날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우선 기본적으로 여왕 생일이라는 그 공휴일이 동네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으나, 오늘 녹음의 목표는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생일이라는 공휴일과 정말로 태어난 때가 다른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글입니다. Why does the queen have two birthdays? 왜 여왕에게는 생일이 두 개가 있는가? 이 글은 무슨 잡지인데요. mentalfloss.com이라는 잡지에 2019년에 나온 글이에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BBC에도 보면 왜 여왕은 생일이 두 개가 있는가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history.com 사이트에 가봐도 2018년 8월에 왜 영국의 왕들은 생일이 두 개인가 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여왕 생일 두 개 이런 거를 키워드로 찾아보시면요, 2020년에 나온 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보아 아마 자기들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거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쓰고 읽고 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오늘 녹음의 주인공은 조지 2세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시작하면 좀 뜬금없고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지 2세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조지 2세로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은요, 얼마 전에 우리 비컨스필드 녹음을 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할아버지가 조지 3세예요. 그러니까 조지 2세는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죠. 이렇게 가는 건 좀 건조한 방법이고요. 제가 어디서 가려고 하냐 하면 오렌지공 윌리엄에서 시작해서 가려고 합니다. 오렌지공 윌리엄, 요 키위랑 호주 가자를 한번 또 다녀가신 분이죠. 2020년 3월 23일에 올라간 녹음 오렌지 뉴 사우스 웨일즈, 여기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 바로 오렌지공 윌리엄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 녹음을 들으시면서 오렌지공 윌리엄 좀 가물가물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오렌지에 대한 녹음을 들으시고 다시 이 녹음으로 돌아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오렌지에 대한 녹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진 않겠지만, 그 녹음에 있었던 얘기 중 오늘 내용에 연결되는 것은 당시에 왕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혹은 왕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 그래서 후손이 엄청 귀한 현상, 그런 거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에 연결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오렌지공 윌리엄이 영국 왕이 된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래 있던 인기 없는 왕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에 와서 왕이 되죠. 그래서 의회가 좀 원한 사람이 왕이 된 건 다행이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윌리엄과 메리 사이에, 그 왕과 왕비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우리가 본 다른 사람들은 그 왕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신을 여러 번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거나 자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임신을 한 횟수가 남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그중 제 눈길을 끈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몇 번만 임신하고 이 집의 아이 낳으려는 노력은 멈추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 사람들한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리가 1694년, 그리고 오렌지공 윌리엄이 1702년에 사망했을 때 그 집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왕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이 없었죠. 그래서 영국 의회가 그러면 처제가 하세요. 그래서 윌리엄의 처제인 앤에게 그 왕을 할 기회가 가죠. 그래서 앤이 왕이 되는데,
그 앤이란 분이 왕이 되면 또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에게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앤이 임신을 17번을 해요. 17번 아이 낳을 기회를 갖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아이가 11살까지 살고 대부분 한두 살 되기 전에 다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죠. 이 아이 낳는 이야기가 조지 2세에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 낳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왜 생일은 두 개인가 라는 내용으로 가게 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앤이 사망했을 때는, 퀸 앤이 사망했을 때는 더 이상 그 밑에 왕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의회는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구를 또 왕을 시킬까?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50명 정도의 후보군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좀 왕 좀 시킬 만한 사람 없을까? 왕이 되려면 적어도 이 왕실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완전히 남인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겠죠. 약간이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캐톨릭이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 캐톨릭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게 시작된 거니까. 그 조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영어죠. 영어 같은 건 못해도 괜찮다. 영어 못해도 좋지만 왕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있으면 뭐 더욱 좋겠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 5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한 명을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 사실 멀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한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요. 오렌지공 윌리엄의 와이프인 메린의 할아버지가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 처형된 할아버지의 누나의 손자, 그 사람이 지금의 독일에 있는 작은 영지를 가진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지가, 그 땅이 하노버라는 땅이고, 그래서 이 집안을, 이제부터 오게 될 집안을 하노버 집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부계 측으로 보면, 아버지 쪽으로 보면 영국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영국 의회가 낙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당신 좀 영국 왕 좀 하십시오 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조지 1세예요. 오늘 주인공인 조지 2세의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영국 왕실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조지 1세라는 사람은 비록 귀족이고 왕이고 그렇지만 우리 이민 1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좀 남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자기의 미래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별 생각 없이 50년이 넘도록 지금의 독일 어느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족보, 외할머니 쪽 족보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가 영국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영어를 못하죠. 왜 영화에 보면 러시아 귀족들은 불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은 뭐 귀족이니까 비록 독일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뭐 영어를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추측을 하면서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논의에 대한 나의 의견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려면 왕관을 머리에 얹어주는 기념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무슨 뭐 앞으로 가세요, 뒤로 돌으세요, 뭐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 행사를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영어로 하겠죠.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이 사람한테 동시통역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동시통역을 해줬나 봤더니 라틴어로 해줬대요. 라틴어로 뭐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뒤로 돌으세요,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어려워했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13년 있다가 사망을 해서 결국 오늘의 주인공 조지 2세가 드디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네 아버지는 50대에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으로 이민을 갔겠죠. 그때의 이 사람 나이가 한 30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이민 가면 물론 거기 말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외국 사람처럼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2차 대전 영화에 보면 독일 사람들이 영어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액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한 것이죠.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 사람 영어는 이 사람네 아버지 조지 1세의 영어에 비하면 훨 나았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1727년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쯤엔 이미 20살쯤 되는 왕자가 있었고, 그 아이를 포함하여 7명의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영국 의회 행동으로 보아 7명 정도면 뭐 앞으로 한동안 왕 걱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조지 2세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727년인데요. 1743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1743년에 영국 군대가 어디 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투의 이름은 네팅엔 전투, The Battle of Nottingham이라고 한다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길 이름이나 혹은 동네 이름이나 혹은 술집 이름이나 이런 데 보면 네팅엔이라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영국 역사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투인 것 같은데, 그 네팅엔이라는 동네는 지금의 독일 어디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흔히 전투가 벌어지면 왕은 어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연락을 받고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조지 2세라는 사람이 일선에 나가서 같이 자기 병사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폴레옹이나 하는 일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한 것이죠. 이 녹음 초반에 이 글의 제목 몇 개를 읽어드렸는데, 그중 하나의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George, 여기서 조지는 조지 2세죠. George was known as a formidable general. 매우 뛰어난 장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After having led troops. 자기의 군대를 이끈 뒤. 어디에서 그랬느냐면 at the Battle of Dettingen in 1743. 1743년 데팅엔 전투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장군의 역할을 한 뒤에, 아니 저 우리 임금님 저 장군의 역할도 저렇게 잘 하시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방면에서 강한 이미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아이가 많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당시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군대의 행사를 이 사람의 조지 2세와 연결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국군의 날에 군인들이 줄 맞추어 이 길에 걸어 다니듯이 그런 종류의 행사를 임금님 생일에, 왕 생일에 하면 어떨까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1월 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일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사람 생일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11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이 이제 정답인데, 다른 데를 읽으면 10월 달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방식이 아닌 과거에 쓰던 방식으로 10월이었다니까 우리는 11월 9일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11월 9일에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해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런던에서. 당연히 그때 날씨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단순히 그날 날씨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군인들이 야외에서 한참 동안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도 10월 전체에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런던의 가을 날씨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제가 기후를 보니까 10월이나 11월이나 한 절반 정도는 비가 오는군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군인이나 혹은 그 행사에 참가한 민간인들이나 그 비가 올 때 밖에 나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왕의 생일에 많은 군인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행사는 할 수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11월 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생긴 아이디어가 이거죠. 그러면 11월 초 그날에는 그냥 케이크를 자르시고, 이 군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 행사는 다른 때에 날짜 좋은 데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6월달에 잡아가지고 늘 그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근거하여 이런 새로운 전통이 시작된 것은 1748년이라고 합니다. 1748년부터 그 왕의 생일에는 작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 하는 공식 행사,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 그거는 6월 달에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 1748년의 전통을 설명하는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So why the change in date? It all comes down to the weather. 왜 날짜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두 날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인상적이에요. Can you think of a more English reason? 더 영국다운 영국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날씨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유죠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기념 행사를 하는 그날, 6월 초에 있는 그날이죠. 그 사실 날짜는 그 6월 초에서 약간씩 움직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18세기 중반에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날씨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런던의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날씨, 오클랜드의 날씨, 시드니 날씨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런 날짜를 정했다는 이 전통을 가져다가 오늘날 호주에서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6월 초 어딘가에 왕의 생일이라는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날짜는 사실 호주에서는 국가가 정한 게 아니고 각 주마다 정한 건데요. 대충 다 비슷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른 주와는 차별화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생각의 배경, 그런 것은 그 연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녹음을 하시면서 손 PD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는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왜 생일이 두 개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만일 그 사람이 태어난 때 자체가 좀 괜찮은 때라면 그때도 야외 행사를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왕은 4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군인들을 소수 동원해다가 하는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포를 쏘거나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준비한 그 왕의 생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2월 6일에 올린 녹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녹음이 호주 법원, 그 다음에 뭐 왕실의 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인데 핵심은 이제 호주 총독과 왕실이 주고받은 편지가 공개되어도 괜찮은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호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언젠가 그거를 본 사람이 내용을 좀 공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왜 여왕은 생일이 두 개인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